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12월 13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치얼스 마이 라이프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저희 외가댁 친척형 중 한 명은 오랜 기간 소방관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원래 소방관이 되기 이전에는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만났었는데 소방관이 되고 난 뒤로는 잘 못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추석쯤이었나? 아마 날이 가을 날씨로 바뀌고 있을 철이었으니까 추석이 맞을 겁니다. 진짜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이던 날, 그 형도 큰애 삼촌 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형이 해준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너무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친척형의 근무지는 구체적인 언급은 불가능하지만 동해 어딘가에 있는 소방서였고, 따라서 도심에 있는 소방서와 달리 바닷가 근처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때문에 출동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저희 가족은 집이 천안이다 보니까 명절에 멀리 포항까지 가면 저는 밤에 잠깐 나와서 방파제 가서 낚싯대도 던져보고 그렇게 놀다 들어오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밤에 방파제 가서 낚시할 거라고 하니까 그때 형이 꺼낸 이야기예요. 이 시간에 낚시? 너 낚시 어디로 가려고? 그냥 매번 가던 데 가려고. 저기 공원 옆에 있는 방파제 갈까 싶은데. 야, 방파제 쪽은 그냥 안 가면 안 되냐? 저기 해변가에서 해. 밤도 늦었는데. 에이, 해변가 쪽은 잔챙이들밖에 안 나와. 적어도 방파제 위에 올라가거나 갯바위 정도는 가줘야 이게 고기지 하는 것들 나온다. 고비야, 밤에 방파제 위에 올라가는 거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 나 예전에 방파제 사람 구조하러 갔다가 트라우마 생길 뻔했어. 이러면서 형이 해줬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방파제는 테트라포드라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쌓아 올려서 파도로부터 항구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거길 낚시하라고, 올라가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구조물의 사이즈들이 결코 작지가 않은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물이 일렁이는 바닥까지는 뻥 뚫린 곳들의 경우 수미터 이상의 낭떠러지가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 떨어지면 죽거나 크게 다치고도 살려달라는 소리를 밖에 있는 사람이 전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거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게다가 방파제에는 따개비류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서 떨어지면서 피부도 죄다 찢어질 테고요. 아마 이런 이야기는 비슷한 관련 괴담에서 다 들어보셨을 테죠. 그런데 어느 날 형네 소방서로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느 낚시꾼이 방파제 위로 옮겨다니면서 낚시를 하던 중 방파제 아래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놀란 낚시꾼은 아래에 보이는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불러봤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내 말 들려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떨어질 때 충격 때문에 의식을 잃은 건지 아니면 죽은 지 한참 된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일단은 곧장 119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그 현장에 저희 친척형과 동료분들이 출동을 하게 되었고, 소방관이 출동해서 그 주변이 시끌시끌하니까
주변에 낚시하던 사람들이나 그 주변 어촌 사람들이 좀 몰려왔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구조할 때 형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 이유가 방파제에서 떨어진 그 남성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그나마도 얼굴에는 아직 부패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걸로 봐서 떨어진 지 아주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답니다. 그치만 이미 그 구조대원들은 느낌이 쎄한 걸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 수미터 아래 방파제로 내려가서 대원들이 그 남성을 끌어올리자 그 남자 가슴 아래로는 뼈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물속에 있던 가슴 아래의 살과 내장들은 이미 물고기들이 다 파먹어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 만약 그 낚시꾼이 발견 못했거나 욕심낸다고 발길한다는 곳까지 더 깊게 들어갔었으면 훨씬 늦게 발견돼서 이미 방개들이 상체까지 다 먹어버렸을걸? 그렇게 방파제 위험하다고 해도 매년 사고 신고 꾸준하게 들어온다? 너도 진짜 조심해. 겁주려고 하는 소리 맞아. 물론 저도 방파제가 위험하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야기해주니까 해변에서조차 낚시하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시더라고요. 게다가 명절이라고 놀러왔지만 계속 소파에만 드러누워 있던 형의 마음도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도 궁금한 마음에 출동 현장에서 본 어떤 충격적인 장면들이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형이 방파제 이야기는 노파심에서 해준 이야기였을 뿐이라면서 본인 경력 내에 손에 꼽는 몇 가지 끔찍한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이야기만으로도 트라우마를 전가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입을 꾹 닫더라고요. 얼마나 끔찍한 장면들이길래 그렇게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닫았을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겪은 이야기 혹은 알고 있는 이야기 아래에 보이시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